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에 보고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오전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누가 저녁에 룸살롱 가든 저녁을 못 먹든 그게 위법하지 않으면 저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데, 아까 그 제보를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정연한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할 때 상대 당 의원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의 의혹 제기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것인지 증거가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 개입하고 대법원이 그래서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당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장소 특정도 안 되고 언제 누구랑 갔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무슨 베네수엘라 운운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띄워볼까요?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죠. 이게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지기현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 그 정도로 해서 사법부에서 적절히 감찰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요. 가서 자기 돈 내고 룸사롱 가건 자기 돈 내고 소고기를 사 먹건 저희는 그거는 도덕적으로 해야 저는 사실 법관이 룸사롱 가는 건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직무 관련자라면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같이 갔던 사람이 이걸 왜 제보를 했냐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 속에 풀어주는 거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때 일시 같은 것도 제보된 사진에 의하면 특정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가 자정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장님도 돌아가시면 본인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법원에 아주 사법부의 큰 일이고 하니 잘 살펴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행정처장님. 예, 아까 오전에 대법원장의 취재원 제보 영상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 간 것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우리 대법원장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기현 판사 묻고 있습니다. 지기현 룸사롱 간 거.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대법원장님을 이제 처장으로서 이제 모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말씀드린 것이고, 됐고요. 예, 네. 지부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자, 만약에 지기현 부장 판사가 이렇게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지기현 판사 룸사롱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법원 행정처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품위 손상,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판결 개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보를 받아서 이거는 즉각 감찰하고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렇게 부적절한 위법한 행동을 한 지기현 판사라면 윤석열 재판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더 이상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되면 감찰, 윤리, 징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권 간사님, 그거는 지금 천대처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사진이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그 입장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와주는 차원이에요. 자, 행정처장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쨌든 조사하고 감찰하고 뭐 윤리 넘겨서 뭐 징계 같은 것도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